원두 하나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서 만든 인스턴트 커피라니요. 게다가 한국이라니 김치나 만들지 커피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뉴욕 맨하튼 식품음료신문사 편집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 베버리지 뉴스 기자 제니퍼 파커라고 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숲 사이 27층 편집실의 창가에 앉아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죠. 3년차 식품 전문 기자로서 저는 커피에 관해서만큼은 절대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정확히 20g의 원두를 갈아 93도의 물로 추출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커피라고 믿었거든요. 책상 한켠에는 세계 각국의 스페셜티 커피 리뷰로 가득한 제 기사들이 쌓여 있죠. 오후 3시 편집장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의 호출은 보통 큰 특종이나 곤란한 취재를 의미하니까요. 노크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편집장의 책상 위에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원두 하나 생산하지 않는 나라의 보고서라니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이 미국 인스턴트 커피 수입 2위라고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8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커피 시장에서 한국이 인스턴트 커피 수입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5년간 연평균 12.3%의 성장률이라니. 저는 이 숫자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LA로 가보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면 어떨까? 마이클의 제안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인스턴트 커피를 취재하러 LA까지 간다니 제 커피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커피 문화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지만 편집장은 단호했어요. 이미 비행기 티켓까지 준비해놨다고 하네요. 책상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LA 일정을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노트북을 펼쳐 한국의 커피 산업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뜨는 기사들은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간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들. 하지만 전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2028년까지 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과대 포장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LA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커피 텀블러를 꼭 쥐었습니다. 최소한 비행기에서는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커피는 신선한 원두로 직접 내려 마시는 게 최고죠. 그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LA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찾은 곳도 블루보틀 카페였습니다. 익숙한 맛의 커피를 마시며 잠시나마 안도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시작될 취재가 걱정됐죠. 그저 형식적인 취재로 끝나길 바라며 르포 기사의 개요를 대충 써내려갔어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미국 시장 공략의 허와실. 기사 제목을 적으며 슬쩍 웃음이 났습니다. 어차피 이건 한순간의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커피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질 거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LA 한인타운의 한인마트에 왔습니다. 하지만 마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죠. 취재차 왔다지만 이런 곳에서 무슨 특별한 발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트에 들어서자 낯선 한글로 가득한 진열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코너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중년의 한인 여성 직원이 다가왔어요. 커피 찾으세요? 이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믹스커피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커피를 사가는 사람들. 그것도 대부분이 현지 미국인들이었어요. 특히 양복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카트에 믹스커피를 한가득 담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기요, 혹시 왜 이 커피를 그렇게 많이 사시는 건가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 커피만 찾아서 말이야. 난 원래 스타벅스 애호가였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는 이게 훨씬 좋더라고.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건네준 종이컵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올라왔어요.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순간 제 모든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인스턴트 커피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미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분명 인스턴트 커피인데. 직원분은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연구 개발한 특별한 공법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프림, 설탕의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거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트를 나서면서 저도 모르게 믹스커피 몇 박스를 샀어요. 취재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사실 이 맛이 궁금해진 걸 부정할 수 없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서를 읽게 되더군요. 연간 12.3%의 성장률, 2위의 수입 실적. 이 숫자들이 이제는 그저 통계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어요. 오후에는 LA 시내의 한인 카페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식 커피를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한 젊은 바리스타의 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커피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최고급 원두커피부터 믹스커피까지 각자의 자리가 있죠. 품질에 대한 고집은 같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녁이 되어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을 바라보며 믹스커피 한 잔을 더 탔어요. 이제 이 달콤한 맛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맛에 담긴 연구와 노력이 궁금해졌어요. 이 맛의 비밀을, 그들의 성공 이유를 꼭 알고 싶었거든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고집해온 커피에 대한 기준이 너무 좁았다는 걸. 진정한 커피 전문가라면 이런 혁신적인 변화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는 제 텀블러 속 블루보틀 커피보다 이 맛이 더 끌린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LA 현지 취재 이틀째입니다. 로컬 마트 체인 LA 프레시마켓의 바이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이곳의 매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한 섹션에 진열했던 게 이제는 세 섹션으로 늘었어요. 마크 존슨 바이어가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한국 믹스커피 판매는 매월 35%씩 증가했고, 현재는 전체 인스턴트 커피 매출의 4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고객층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인 고객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전체 구매자의 78%가 현지 미국인이라고 해요. 게다가 재구매율이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무실 납품 계약이에요. 마크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한국 믹스커피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유명 테크 기업은 매달 1만 2천 박스를 주문한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LA 다운타운의 커피타임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6개월 전 한국 믹스커피 전용 진열대를 설치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고 해요. 하루 평균 매출이 3배 늘었어요. 점주 제임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출근길 직장인들이 한 박스씩 사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주변 고급 카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5달러짜리 아메리카노로 유명한 한 프리미엄 카페는 최근 매출이 20% 감소했다고 해요. 반면 한국 믹스커피를 판매하는 소규모 마트들은 커피 매출만으로도 10% 이상 상승되었죠. 이제는 대형 유통업체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월마트 서부지역 담당 바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매장에 한국 믹스커피 전용 진열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상 매출은 연간 2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 믹스커피의 월 평균 판매량은 작년 대비 32% 증가했고 리뷰 평점은 4.8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성비와 편리함을 언급한 리뷰가 전체의 92%를 차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LA 식품유통협회 관계자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믹스커피의 성공이 미국 커피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품질, 편의성의 완벽한 조화가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취재에 불과할 것이라는 저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LA에서 목격한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 궁금해졌거든요.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또 어떤 혁신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는 길이 설렜습니다.
다음날 망설임 없이 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양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유학 시절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도쿄에서 보낸 1년은 제 입맛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처음엔 일본 음식에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만 쌓였습니다. 라면은 MSG 맛뿐이었고 덮밥류는 늘 똑같은 맛이었죠. 특히 회사원들이 즐긴다는 290엔짜리 냉동 도시락의 맛없음은 충격적이었어요. 겉보기엔 깔끔해 보이지만 맛은 모두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중국 음식은 느끼하고 일본 음식은 싱겁고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란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내식으로 시작됐죠. 비빔밥을 보고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옆자리 미국인이 이상할 정도로 맛있게 먹는 모습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신선한 야채의 아삭함, 고소한 참기름 향, 매콤달콤한 고추장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일본 덮밥처럼 간장 맛이 아닌 다채로운 맛이 입안에서 춤을 췄죠. 제가 알던 자극적인 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공항 식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LA에서 맛본 믹스커피의 충격이 아직 생생한데 이번엔 비빔밥이 저를 놀라게 했으니까요. 한국 현지 식당에서 먹는 맛은 왠지 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인스턴트 라면이라고요? 한 입 먹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일본 라면에서 느껴지던 인공적인 맛이 전혀 없었거든요. 깊은 감칠맛이 도는 육수와 쫄깃한 면발의 조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반찬으로 나온 김치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김치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담가요. 식당 주인의 말씀처럼 이건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깊은 감칠맛이 어우러져 그동안 제가 먹었던 일본 절임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 끼 식사로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LA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왜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수백 년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만난 결정체였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쳐 오늘의 깨달음을 적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믹스커피의 성공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취재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저는 서울 시내의 한국식품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비빔밥과 라면, 김치에서 발견한 한국 식품의 특별함이 믹스커피에도 숨어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 박사님께 한국 믹스커피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의 과학을 담습니다. 연구소 김 박사의 말씀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커피 입자를 관찰하고 특수 장비로 프림의 점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맛있는 커피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에 녹는 속도부터 거품의 크기, 심지어 설탕 결정의 크기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계산의 결과죠. 연구소를 돌아보는 동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의 현대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믹스커피를 개발했다는 설명이었죠. 보통은 전통과 현대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둘을 조화시키려 노력해요. 한국 고유의 음료 문화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한 거죠.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비빔밥에서 발견한 전통의 맛, 라면에 담긴 현대적 기술력, 그리고 김치에 살아있는 발효과학. 이 모든 것이 믹스커피 한 잔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품질관리실을 방문했어요. 연구원들이 매일 아침 블라인드 테스트로 맛을 체크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문득 LA의 고급 커피숍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장인정신도 멋지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맛을 연구하는 모습은 또 다른 차원의 장인정신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이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연구원이 건넨 커피 한 잔에서는 LA에서 처음 맛본 그 특별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맛이 수백 번의 실험과 연구, 그리고 첨단 기술의 결과물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믹스커피를 샀습니다. 한 잔을 타서 마시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제는 이 평범해 보이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과 과학이 만난 새로운 차원의 음료 문화입니다. 그리고 바쁜 현대인 일상 속에서 믹스커피는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자리 잡고 그 우수성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등 세계가 인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사에 쓰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8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커피 시장에서 한국이 인스턴트 커피 수입 2위를 차지했다는 놀라운 사실. 5년간 12.3%의 성장률. 이제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커피를 마시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한때는 맛있게 느껴졌던 이 커피가 이제는 밍밍하게만 느껴졌어요. 한국의 믹스커피에 담긴 깊이를 알아버린 후로는 그 특별한 맛이 자꾸만 생각났죠. 노트북 화면에 2028년까지 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적으며 이 수치가 결코 과대 포장이 아니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12억 달러 규모지만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3%씩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끄는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한국 식품 산업의 특별함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커피 연구소의 첨단 기술, 품질 관리의 철저함,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 이 모든 것이 한 잔의 커피에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로 향했어요. 편집장은 제가 보낸 기사 원고를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보내드린 한국 믹스커피가 놓여 있었죠. 자네가 쓴 이 기사, 우리 신문이 식품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 편집장의 칭찬은 계속됐지만 제 시선은 그의 책상 위 빈 믹스커피 봉지들에 고정됐어요. 기사를 검토하는 동안 벌써 3봉지나 마셨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공용 카페테리아에 한국에서 사온 믹스커피를 몇 박스 갖다 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카페테리아는 동료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온라인 뉴스팀 에이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정말 인스턴트 커피라고? 스타벅스 뺨치는데? 게다가 이 가격이면 매일 마실 수 있잖아. 에이미의 말처럼 가성비는 믹스커피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커피 시장을 휩쓸고 있는 프리미엄 커피의 고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죠. 좋은 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발행되고 일주일 후 편집장님의 특별 취재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연속 기획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거였어요. 특히 현지 바이어들 사이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사무실 창밖으로 LA의 아침이 밝아오는 걸 보며 새로운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블루보틀 커피 대신 믹스커피가 자리 잡았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취재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 담긴 노트가 있었죠. 온라인 쇼핑몰 키워드 분석 결과, 모카와 카푸치노 선호도 조사, 그리고 스테비아와 디카페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이 모든 데이터가 한국 기업들의 세심한 시장 분석과 대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원두 없는 나라가 써내려간 커피 혁명. 마지막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혁신의 새로운 방향이었죠. 전통과 현대를 잇고 편의성과 맛을 모두 잡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왜 한국의 믹스커피가 세계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지, 어떻게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한국의 식품 기술은 이미 세계의 미래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취재를 준비하며 믹스커피 한 잔을 더 탔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치자 서울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제 이 특별한 맛의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의 믹스커피가 다음에는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